안녕하세요. 저는 4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인과 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알거지가 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은 뒤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편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홀로 저와 아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한 가장의 역할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회사의 압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 과장님이 그만두신다. 뭐? 아니, 정 과장님이 왜? 일 잘하시고 능력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셔? 무슨 일은 하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눈치 주니까 우리 대신 총대 맨 거지 뭐. 뭐? 그래도 정 과장님은 아니지. 회사로서도 손해 아닌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든 나가는 지출을 줄여볼까 궁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말했잖아. 요즘 회사 분위기 장난 아니라고. 젊은 것들은 치고 올라오지. 늙고 돈 많이 축내는 직원들은 어떻게든 내보내려 한다고. 세상에. 회사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진 거야? 어디 우리 회사만 그런가? 요즘 같은 경기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정 과장님 꼴 날지 몰라. 연봉 협상에서도 밀려나게 된다고. 그럼 어떡해?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장난 아닐 텐데. 다 소리치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숨통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얼마 전부터 남편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구조조정을 실행했어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잘 따르고 존경했던 정 과장님마저 그만두게 되니 남편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당신 지금 공부해? 이건 다 뭐야? 부동산 관련된 책들이야. 부동산. 갑자기 부동산은 왜? 외기는 이 삭막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지.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나도 한번 재테크나 해보려고. 여보, 그거 쉽게 볼 거 아니야. 잘못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못 들었어? 내 주변에서도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혼하고 한순간에 망한 사람들 많아. 그건 다 준비 없이 잘 모르고 해서 그래. 나처럼 이렇게 만만해 준비를 하면 문제될 거 없어.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잖아. 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 두고 봐. 열심히 공부해서 시장 흐름을 완벽히 익힐 테니까. 그래서 당신하고 우리 아들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남들이 무시하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 거라고. 부동산으로 대박만 터지면 이깟 회사도 안녕이다. 실질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남편은 부동산 투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만 남은 책을 펼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얻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엄마가 가지고 계신 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시골에 땅 몇 개 갖고 계신다고 했지? 응.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주신 거야. 살아계셨을 때 농사일 하시면서 나중에 넓은 마당 있는 주택 짓고 싶다고 근처에 땅 몇 개 사셨지. 근데 그건 왜? 아니, 내가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장모님이 갖고 계신 땅을 좀 활용해 볼까 하는데. 뭐, 어떻게? 솔직히 그깟 땅이 뭐 돈이나 되겠어? 득이 될 것도 아닌데 뭐하러 터질세 내면서 낭비해.
더 좋은 곳에 쓰면 좋지. 좋은 곳? 내가 얼마 전에 괜찮은 땅을 받았거든? 거기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장모님 땅 팔아서 투자하면 안 되나? 엄청나게 대박 치지 못해서 지금 갖고 계신 땅보다 훨씬 값 나갈걸? 뭐? 당신이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봐. 지금 갖고 계신 땅 다 처분하면 얼추 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미쳤어. 그 땅이 우리 엄마한테 어떤 땅인데. 아빠 살아생전에 엄마랑 같이 밭 일구면서 미래를 꿈꾼 땅이야. 그런 땅을 처분하라고? 안 돼. 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 아니, 진짜 괜찮은 땅이라니까. 거기 당장 투자해야 해.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뺏겨. 우리도 대박날 기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왜 우리 엄마 땅을 노려? 내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지.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 있는 거라곤 이 집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장모님 땅이라도 팔자는 거야. 나 돈 나올 때라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안 돼. 그 땅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팔라고 해?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당신이 물려받을 땅 아니야? 물려받아도 죽을 때까지 팔지도 않고 살 거 아니잖아. 그건 나중 문제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팔아도 살아 계실 때는 팔라고 말씀 못 드려. 이 사람 참 답답하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야.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딱 잡아야 성공하는 거라고. 막말로 내가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이 판국에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 당신 하나뿐인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지 않아?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지 않냐고. 투자로 성공만 하면 우리 아들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어.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면서 키울 수 있다고. 솔직히 남편의 말을 듣는데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대박 터진다면 우리 아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유혹이 강력했지만 그래도 엄마께 땅을 처분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와 그 땅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봐왔으니까요. 엄마는 그저 땅이 아니라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는 수 없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하더군요. 안 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은행비 다 갚은 지 이제 1년 반 됐어. 당신이랑 내가 고생고생해서 빚 갚은 거 생각 안 나? 어떻게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을 해? 그럼 어쩌라고? 투자할 돈이 없는데. 그러기에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땅 처분하라고. 그 땅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해. 그렇다고 상의 없이 덜컥 대출받으면 어떡해. 당장 그 돈 돌려놔. 어서. 이미 투자했어. 여보. 제발 날 믿고 기다려줘.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건 미안하지만 정말 괜찮은 땅이라서 그래. 내가 1년 넘게 미친 듯이 부동산 공부하고 관련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습득한 거야.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이러겠어. 그러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려고.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한 건지 잘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무책임하잖아.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그래. 없이 살수록 집이라도 지고 있어야지. 그럴 리 없어. 확실한 정보니까. 두고 봐. 반드시 대박 터질 거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데? 혹시라도 문제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당신만 알고 있어? 나한테 부동산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사위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공무원? 그게 뭐? 그냥 공무원이 아니야. 그 사위가 주택 재개발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건 진짜 비밀인데 선생님이랑 술 한잔하다가 혼자 잔뜩 취해서 사위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 그 땅 사두면 반드시 재개발될 거라고. 우리 대박 치는 거 확실하다니까? 뭐라고? 그 말을 뭘 믿고 믿어. 그리고 혹시 맞다고 쳐도 그거 불법이야. 알게 뭐야. 우리 둘만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리고 솔직히 재개발 사업 일하는 공무원들
하나같이 다 청렴할 것 같아? 뒤로 정보 넘기고 돈 받는 놈들 수두룩해. 그 사위도 그런 애 좀 하라고. 이제 우리는 돈방석에 나앉기만 하면 돼. 돈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난 꼭 성공할 거야. 반드시 살아남아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남편은 부자를 꿈꾸며 미친 듯이 부동산에 집착했습니다. 참 착하고 소실하던 사람이었는데 삭막한 현실이 이 사람을 바꿔놓았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확실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내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고 혹시라도 일이 틀어져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잠을 쉽사리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 3주 정도 흘렀을까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노래를 부르며 신나 있었죠. 아우, 술 냄새. 당신 술 마셨어? 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야? 오늘 회식했어. 그냥 마셨어. 기분이 좋아서.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남편은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이내 제 손을 따스하게 잡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없는 놈한테 시집와서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지? 뭐?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이제 다 갚아줄게. 당신 고생한 거 다 갚아줄 거야. 당신하고 우리 아들 돈방석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자. 당신 많이 취했어. 아니, 난 취했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말짱해.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집 부자야. 뭐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확실한 정보라고 그랬지? 그 땅, 대박 터지는 땅이라고 했잖아. 세상에, 그 땅 재개발 확정된 거야? 오늘 결과 받았어. 이제 우리 떨떡거리면서 살 일만 남은 거야. 더 이상 언제 잘릴까 전전긍긍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술자리에 들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 줄이야. 남편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산 땅은 정말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땅값이 몇십 배를 뛰었죠. 남편은 그 뒤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본격적인 부동산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아들은 전보다 넓어진 집이 마음에 든다며 방방 뛰고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돈이 좋기는 좋더군요. 전보다 풍요로워지니 삶의 질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거기다 소중한 우리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는 않더군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남편은 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저와 엄마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이 이게 뭐야? 왜? 뭐 문제 있어? 당신 아직도 그 싸구려 입만 못 버렸어. 뭐? 내가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만데 밥상에 정성이 없냐고.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이 밭에서 돈 잘 벌어오면 잘 먹이고 대우 좋게 해준다더라. 안 그래도 밖에서 땅으로 돈 굴리느라 힘든데 이게 뭐냐? 내가 이깟 먹고 힘내서 돈 벌어오겠어. 아니, 이게 뭐 어떻다고 그래. 당신 우리 엄마가 해주신 갈비 좋아했잖아. 지금 값싼 고기로 만든 갈비를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뭐든지 최고급 아니면 안 돼. 질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당신 스타일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어? 내 스타일은 또 왜? 없어 보이잖아. 어디 시장바닥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아니고. 이래서 싼 티 쉽게 버릴 수 없다더니. 뭐?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즘 정말 왜 이래?
우리가 언제부터 최고급만 따지고 살았다고. 나는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도움 되고 싶어서 아낄 수 있는 거 최대한 아끼려고 이러는데 이거로 싼지라니 정말 너무하잖아. 당신이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냐? 내가 너보고 돈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잖아. 그럼 너도 그에 걸맞게 바뀌려고 노력해야지. 언제까지 지지락 궁성 따면서 살 거야? 진짜 밥맛 떨어지게. 아유.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죄다 꺼내서 싱크대에 털어버리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깟 싸구려 음식 이제 못 먹겠다고. 다시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음식을 다 버리면 어떡해. 엄마가 당신 먹이려고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그러니까 이딴 쓰레기 그만 만들게 하라고. 에이. 남편은 잔뜩 성질 부리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버려진 반찬을 보며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가 남편 먹이려고 힘들게 만드신 건데 이렇게 싱크대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니 속상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집안일과 제 스타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없어 보이면 자신과 걸맞지 않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낯설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우리 가족을 보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미영아, 엄마 왔어? 터미널에 도착하면 말하라니까 내가 데리러 갈 텐데. 힘든데 뭐하러. 택시 타니까 금방 입으면. 그나저나 여기가 새로 이사한 집이니?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 집이 뭐 이리 넓어. 전에 살던 집보다 좋긴 좋구나. 이사방이 돈 잘 번다더니 사실이었네. 엄마, 그런데 이 짐들 다 뭐야? 그거 이사방이 좋아하는 갈비 좀 재웠어. 밑반찬이랑 이것저것 같이 해서. 힘들게 뭐하러. 농사 짓는 것만 해도 고단하실 텐데. 고단하기는 내다 해준 음식 잘 먹는 이사방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이사방이 내다 해준 걸 좀 좋아해야지. 내다 해준 밥이 최고라며 앉은 자리에서 두 그릇 뚝딱 하잖아. 얼마 전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모조리 버려버린 남편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냉장고에 반찬을 집어넣고 계셨고요. 마음이 참으로 복잡하더군요. 남편이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난리칠까 벌써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저리 좋아하시는데 내색할 수 있나요? 이서방이 좋아할 거라고 잘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와 남편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의 재롱을 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6시가 되니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못 보던 사람이 서 있더군요. 당신 왔어? 어머, 손님이 오셨네? 아이고, 이사장 아내구먼.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신지? 당신도 참 누구기는. 나한테 부동산 일 알려주신 선생님이지. 선생님이랑 밖에서 한잔하려다가 모처럼 집밥 드시고 싶다셔서 모시고 왔어. 오래전 사별하셨는데 사모님께서 살아생전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셨대.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 사장이 아내 음식 솜씨를 얼마나 자랑하던지 궁금해서 이렇게 와봤어요. 연락도 없이 와서 괜히 실례 끼치는 거 아닌지 몰라. 아유 선생님 실례는요. 언젠간 집밥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는걸요. 당신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저녁 차리지 않고. 답할 동안 제가 집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그 전에 화장실 먼저 들리지.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편히 사용하세요. 선생님이란 사람은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를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모시고 올 거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이게 뭐라고 연락해?
남자가 바깥 일하다 보면 집에 사람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괜한 게 내조가 아니야. 이런 게 진정한 내조라고. 그리고 당신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 예전에 그 찌질한 놈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아,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됐고, 내가 오늘 집에 엄마 오신다고 이야기한 거 잊었어. 맞다. 깜빡했네. 거실 엄마도 계신다. 어쩔 거야? 엄마 불편하시게. 불편하기는 내 집이야. 손님을 데리고 오건 말건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나저나 장모님 또 싼티나게 하고 왔을 거 아니야. 격떨어지가 정말. 아무튼 당신은 빨리 저녁 차려. 선생님 시장하시게 하지 말고. 분명 엄마가 오신다고 말했는데 무턱대고 손님을 데리고 온 남편.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저런 막말을 하는지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했지만 화장실에서 선생님인가 뭔가 나오는 바람에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연신 구부린 자세로 선생님을 모시며 거실로 향했고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누가 계셨는구먼. 자네 어머님이신가? 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가정부세요? 가정부?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도 음식 솜씨는 끝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부로 고용하고 있죠. 아주머니, 뭐하고 계세요? 얼른 저녁 준비하시죠. 남편의 말에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감히 누구더러 가정부라고 하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급히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예, 얼른 준비할게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제게 괜찮다며 눈짓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끼는 사위를 도와주고 싶은 어긋난 마음이셨겠죠. 남편은 엄마와 제 속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허허실실 웃으며 선생님께 직구경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속에 터지다 못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화를 내도 모자를 판에 뭐 하는 거야? 아이쿠, 가만히 있어. 이 서방이 괜히 그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엄마는 괜찮다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앞치마를 둘러매고 저녁 준비를 하시더군요.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건하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상이 완성되자 엄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기, 저녁 준비가 됐어요. 엄마의 말을 들은 남편은 선생님을 모시고 나왔고 자연스럽게 식탁 앞에 앉더군요. 저는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불만 섞인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이만 퇴근해보세요. 뒷정리는 안사람이 할 겁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서둘러 앞치마를 정리하셨어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시고 겉옷과 가방을 챙겨 나가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황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아이고, 손님 기다리시는데 따라 나오면 어떡해. 엄마 혼자 터미널까지 어떻게 가려고. 기다려, 내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 아유, 됐어. 택시 타면 되지 뭘. 그리고 이 서방이 너 기다릴 텐데 따라 나오긴 어디 따라 나와. 엄마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가. 손님 두고 이렇게 나오면 못 써. 엄마 간다. 어서 들어가. 엄마는 한산코 괜찮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싶었죠. 하지만 괜히 이번 일로 트집 잡혀서 더 문제될까봐
손님만 나가면 두고 보자 생각하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리에 앉아 같이 식사했죠.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은 선생님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이만 가보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집 밖으로 따라 나가 배웅을 하고 온 남편에게 저는 메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자는 거야? 뭐, 가정부.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이 집 가정부였어? 그러게 집에 왜 장모님을 들여? 뭐라고?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물론 당신이 장모님 오시다고 미리 말해줬고 이젠 내가 잘못이지만 솔직히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해? 가정부라 해야지. 선생님 계신 마당에 쪽팔리게 장모님이라고 그래? 옷도 빼제지하고 왜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민망해서 혼났다. 세상 어느 사위가 없어 보이는 장모를 좋아하겠냐? 앞으로 장모님 우리 집에 못 오시게. 진짜 수준 안 맞아서 창피하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음식들이 다 그 모양이야. 선생님 입맛 고급이신데 이번 일로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쩔 거야. 하나같이 다 싸구려.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대체 왜 그래? 남편은 끝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감히 제 소중한 엄마를 하인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들 앞에 내보이기 부끄럽다니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남편놈의 면상을 쳐버렸어요. 얘게, 당신 지금 나 졌어. 미친 거야? 자꾸 개소리 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쳤다. 왜? 누가 보면 너 되게 있는 놈 자식인 줄 알겠다. 너 뭐라도 되니? 땅놀이 하다가 벼락부자 되니까 태생부터 고급질 놈인 것 같아.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니. 넌 지금 네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 세상에서 제일 돈에 환장한 추악한 괴물 같아. 네가 돈 잘 벌고 단숨에 벼락부자 된 거? 그래, 인정해. 하지만 이건 아니지. 네가 뭐라고 우리 엄마를 무시해? 장모님 입고 온 옷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내가 말했잖아. 우린 더 이상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없이 살았을 때 그 구질구질함 좀 그만 버리면 안 돼. 내가 말했지. 개소리 잔뜩하라고. 그렇게 있어 보이는 척 굴면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네가 뭔데 잘난 척이야. 그동안 날 숱하게 무시했던 거 자존심 상하지만 참았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어디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우리 엄마는 이딴 놈이 사위라고 그 먼 거리를 너보러 오셨어. 그것도 우리 이서방이 좋아할 거라면서 반찬이며 갈비며 잔뜩 챙겨서.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사람이야. 처지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너희 엄마한테 너처럼 굴면 너 가만히 있었겠어? 우리 엄마야. 소중한 내 엄마라고. 니딴 놈이 함부로 무시하고 딸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뭐? 니깐 놈? 당신 지금 선 제대로 넘었어. 선은 네가 넘었어. 우리 엄마 함부로 대한 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래서 뭐 어쩌자고. 장모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라 이거야. 아, 그러게 내 말대로 가지고 계신 땅 진작 다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 말만 들었으면 돈방 속에 하는 거 한순간일 텐데 뭐하러 그렇게 촉구석에서 궁상맞게 사시느냐고. 넌 네 엄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 속 안 상하냐? 우리 엄마였으면 그렇게 살게 안 둬. 네가 뭔데 행복을 판단해? 아무리 촉구석이어도 우리 엄마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야. 아무리 좋은 곳에 떵떵거리며 사셔도 우리 엄마한테는 그 집이, 그 땅이 소중하다고. 돈 처바른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야. 네 멋대로 행복의 기준을 정하지 마. 다 너처럼 돈에 환장하지는 않는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구는 거 되게 우스워. 정작 구질구질한 사람은 넌 거 모르지. 다참 어이가 없어서 기껏 좋은 밥 먹이고 좋은 곳에서 재워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구질구질하다고.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하늘 같은 남편 좋아하시네. 나한테 이제 그딴 남편 필요 없어.
뭐, 이혼해. 나, 더는 너랑 못 살아. 애 데리고 엄마 집으로 내려갈 테니까 이혼 준비되는 대로 연락해줘. 이게 정말 미쳤나? 이깟 일로 무슨 이혼이야? 그냥 잘못했다고 다시는 장모님 집에 안 들이겠다고 하면 될걸. 일 크게 키울 거야? 지금 누리던 거 다 포기할 수 있겠냐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잘 생각하고 말해. 네가 돈에 미쳐서 잊었나 본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후회할 것 같니? 그딴 각오도 없이 이혼하자고 했을까?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손 치워. 저는 제 팔을 잡은 남편 놈의 손을 뿌리치고 방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자는 아이를 깨워서 그 집을 나왔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친구 집에서 하루 신세지고 날이 밝자마자 터미널에서 표를 끊어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찾아온 우리 모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어제 일 때문에 내려온 거야.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대체 이 짐은 다 뭐야? 혹시 나 때문에 이서방하고 싸웠니?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속상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사. 그냥 넘어갈 것이지 뭐하러 싸워. 침까지 싸들고.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어떻게 그게 괜찮아? 소중한 나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데 난 안 괜찮아. 그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뭐?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정말 애는 어쩌고 이혼이야. 그러지 말고 너 얼른 다시 돌아가. 이서방한테 화해하기 전까지는 집에 오지 마. 엄마, 나 단순히 싸워서 집 나온 거 아니야. 정말 이혼할 마음으로 나왔어.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어. 그동안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한순간에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참 몰라보게 변하더라.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착했던 사람이 날 시장 아줌마 취급하면서 창피해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 줄 알아. 그래도 나 참았어. 우리 아들 보면서 꾹꾹 참았는데 엄마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엄마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우리 엄마를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해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놀란 채 쳐다보다가 이내 말없이 등을 다독여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말에 어떻게든 타일러서 돌려보내려 하셨지만 그간 남편이 제게 한 일을 들으신 뒤에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남들처럼 다 못해줬어도 나름대로 귀하게 키운 딸인데 소중한 저를 막대했다고 괘씸해하셨어요. 본인 딸 잘 봐달라고 반찬 챙겨주고 예뻐해 주신 건데 그 귀한 사랑을 값싸게 생각한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이혼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 놈은 없이 살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뼈저리게 느껴보라며 제게 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버릇을 고쳐야 한다나요? 위자료는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다시 전처럼 엄마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도로가 들어선다고. 아유, 그렇지 뭐니?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그러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그래서 또 뭐래? 값은 어마어마하게 쳐줄 테니 빨리 땅을 팔라고 하더구나. 정말? 가지고 있는 땅 3개 다. 그렇지. 땅 3개가 얼추 붙어 있으니까. 말도 안 돼.
아빠 말이 맞아.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 샀을 때는 볼품없는 땅이어도 나중에 큰 값을 치를 땅이라고. 그 말이 진짜인데. 그러게 말이다. 엄마, 그 땅 팔 거야? 엄마한테 소중한 땅이잖아. 좋은 기회지만 엄마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싫으면 당장 연락해서 안 팔 거라고 하고. 엄마가 싫다는데 뭐 어쩔 거야? 보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해. 알겠지? 아니야. 죽을 때 치마주고 말 것도 아닌데 그냥 팔련다. 오, 정말 팔려고? 엄마한테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데. 아빠가 엄마한테 주신 땅이잖아. 추억이 많은 땅이고 그동안 애지중지 관리하신 거잖아. 그래봤자 뭐해. 다 죽으면 소용없는 거. 그 땅은 엄마한테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곳이야. 하지만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더 소중해. 엄마, 이서방이랑 이혼하고 홀로 애 키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엄마가 우리 딸 인생에 큰 도움 한번 돼주고 싶어.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너 물려주려고 했어. 하늘에 계신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야. 그래도 그 땅이 엄마한테 어떤 땅인데. 아유, 엄마 많이 늙었어. 이제 기운 없어서 그 땅 관리도 못해. 이참에 그냥 다 털어버리고 남은 인생 너랑 편히 쉬련다. 엄마 그래도 되지? 엄마는 그렇게 소중한 추억이 깃든 땅을 모두 처분하셨어요. 그 덕으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아빠가 생전 이루고 싶어 하셨던 마당 있는 큰 주택을 지었습니다. 공기 좋고 맑은 곳에서 엄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꼴은 또 그게 뭐고? 여보,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장모님 소식은 들었어. 그 상금 많이 받으셨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 정말 좋네. 1년 만에 찾아온 남편은 회제제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혼하기 전 그렇게 있는 척 꼴값 떨더니 꼴이 왜 이 모양인가 의아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몰골은 왜 그래?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은 사람 아니었어. 오르답지 않게 있는 척하고 살아야지 꼴이 왜 이래? 여보, 나 쫄딱 망했어. 뭐? 보란듯이 더 잘 살고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무리해서 끌어서 투자하다가 쫄딱 망했어. 인생 제대로 바닥치니까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살았나 싶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든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바보같이 내가 다 망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더 어긋난 짓을 해버렸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긴 왜 왔는데? 그 꼴로 나타나서 불쌍한 척 굴면 내가 받아주기라도 할까봐 그러니? 나 이번 기회에 정신 제대로 차렸어. 당신한테 참 면목 없지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고 싶어. 내가 정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생각해줘. 어? 네가 사람 새끼야. 어디다 함부로 내 귀한 아들을 입에 올려. 너 나랑 이혼하고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아무리 나랑 이혼했어도 네 새끼인데 보고 싶다고 연락 한 번 한 적 있니? 돈에 미쳐서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린 놈이 이제 와서 뭐. 아들을 봐서라도 당장 꺼져. 너란 새끼한테 좋은 데 시간 내주기 아까우니까. 난 뭐 좋아서 연락 안 했겠어? 괜히 연락하면 마음도 약해질까봐 안 한 거야. 당신의 어련히 잘 챙겨둘까 싶기도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잘 지내고 있을 거로 생각했어. 못 깨지 마. 네 더러운 속내를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딴 식으로 불쌍한 척 아들 팔지 마. 그래도 네 자식인데 아들 보게 쪽팔리지도 않니. 너랑 난 이미 이혼했고 남남이야. 이제 와서 네 울고 보고 매달린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그래도 우리 함께 산 세월이 있잖아. 우리 사이에 소중한 아들도 있고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가 살았던 돈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간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주라. 엄마 없이 살다가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미쳤나 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실수?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나와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 말대로 우리가 산 세월이 있고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됐던 거지.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껏 불쌍한 척 불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집안에 계시던 엄마가 바가지에 소금을 가득 담아 오시더니 막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썩 꺼져 이놈아!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을 가족분 취급한 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닥쳐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내 딸 속을 썩여. 내가 네 놈이 예뻐서 잘해준 줄 알아? 우리 귀한 딸 속 썩이지 말고 잘 챙겨주라고 아부던 거야. 그럼 행복하게 해줬어야지. 어딜 감히 내 딸을 무시해. 이놈아, 너 같은 놈한테 그런 대우 받으라고 내가 귀하게 키워서 시집 보낸 줄 알아?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딸, 너보다 더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이제 돈도 있겠다. 괜찮은 곳에 재혼할 거다. 그러니 그나짝 다신 들이밀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요절날 줄 알아 이놈아. 엄마는 있는 대로 소금을 막 뿌리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꼼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놈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 소금을 뿌리셨어요. 그 후로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한 번 더 찾아오면 확 신고해서 매운맛을 보여주려고요. 1년 만에 똘딱 망한 모습을 보니 제대로 인과응보 당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는 엄마와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서 더욱 똘똘 뭉쳐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